해고당하다. 정시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했다. 염대리와 민석이가 출근해서 각자에게 할 일을 부여한 뒤 김 팀장을 찾았다. 기계 앞에 서 있는 김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김 팀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한 달 후에 퇴직하겠다고 말했더니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SG나 N유업 검수실로 옮기는 건 아니냐고 내게 물었다. 내가 N유업 검수실로 자리를 옮기면 갑자기 자기 아래에서 부리던 사람이 원청업체의 검수 담당자가 된다.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김 팀장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였다. 태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태성? 정 사장 내 태성? 왜? 거기서 우리보다 월급 더 준대? 말이 안 되지. 이 과장 왜 이래? 사장님께서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고 이 과장 새해부터는 부장으로 승진 약속에 연봉도 600이나 올리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 대우를 태성에서 해준대? 네, 차장으로 옮기기로 했고 연봉도 인상분을 더 하더라도 태성이 더 높습니다. 돈 때문이야? 겨우 돈 때문에 배신 때리고 간다 그거야? 겨우 돈이라니. 사장의 아들로 자라나 한 번도 돈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김 팀장의 현실인식이 한심했다. 이런 기회가 늘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가 없어도 염대리도 있고 민석이도 있지 않습니까? 잘할 겁니다. 그동안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쳤습니다. 이러는 법이 어딨어? 까놓고 말해서 그 둘이 있어 봐야 이 과장 일하는 거 반이나 해? 이 과장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그 두 사람이 제 월급보다 140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전 그냥 직원입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회사가 커졌을 때 뭘 해주겠다 그런 건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해주지 않는 걸 그때가 되면 해주겠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또 그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 과장 요즘 업무가 많고 귀 치료도 못 받고 힘든 걸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사람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가 어딨어.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워낙 재주 없는 사람인 팀장도 단 하나만큼은 탁월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것. 피해자 코스프레만큼은 대단했다. 열변을 토하는 팀장 때문에 조회를 기다리던 생산직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의 이야기를 들었고 곧 내 사직 소식은 회사를 강타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었다. 생산직 직원들이 대여섯이나 내게로 와서 앞으로의 거취를 물었고 혹시나 내가 옮기게 되는 곳에 자기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이 지나기 전에 5사람의 직원이 사표를 썼다. 모두 다 나와 오래 일했던 숙련공들이었다. 그 중에는 이직 후 작업장의 에이스로 떠오른 명래 씨와 타군도 있었다. 두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만 전해 듣고 곧바로 사표를 썼다. 난 태성으로 이직하긴 했지만 몇 명이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리가 나는 대로 옮기게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해봤지만 내가 없으면 회사에 다니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명래 씨와 타군의 의리에 조금 감동하기도 했다. 당장 부장부터 실장까지 나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는데 실장은 아직까지 사장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난 민석이 이야기를 꺼내서 그의 입을 막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기계 교대를 하고 있다가 태성 정인권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어? 아직 한성 김 사장 전화가 없던데. 팀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실장 선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실장이나 팀장이 아직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어? 난 그 성격에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숙련 작업자 5이 제 사직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요. 아니야, 기존 작업자 중에 말 안 듣는 중국 교포들 셋 정리하고 일반 캡 물량 받아오면 5은 충분해. 오히려 난 기쁘구먼. 네? 이 차장, 자네 인덕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 아닌가. 숙련 작업자야 어디서든 환영받는 존재고.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나는 쥐고 있는 카드가 몇 있었다.
지난 2년여의 근무기간 동안 난 휴일 근무에 시간외를 쳐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840만 원이 넘는 시간의 수당 미수금이 있었다. 매일같이 1일 업무 보고를 했고 공용 카톡에 고스란히 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한 데다 회의의 안건에 시간의 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까인 기록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회의록과 공용 카톡을 내내 캡처해서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 두고 있었다. 준비했던 카드를 쓰려고 했지만 일은 꽤 쉽게 풀렸다. 보고를 받은 사장이 화가 나서 당장 꺼지라는 말로 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날 해고했다. 사장의 입장에선 그저 지방대를 나온 내가 꼴랑 일을 좀 하는 것으로 자신의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꼴을 참아내지 못했다. 더구나 내가 옮기려는 회사가 SG테크나 N유업이 아니라 사장의 입장에선 보이지도 않는 태성이라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사장의 높은 프라이드는 내게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날 쫓아내는 사장을 막지 못하겠고 내가 없으면 곤란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팀장과 부장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은 곧이어 사직서를 낸 생산직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려다가 그렇게 됐을 경우 생산에 차질이 가서 바로 납품에 지장이 생긴다는 부장의 말을 듣고 애써 화를 삭혔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 기숙사도 오늘 안으로 비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2개 정도다. 사비로 산 개인 냉장고나 옷장이 있지만 중고로 구매한 것이고 놓고 가면 누구라도 쓸 것 같아서 그냥 두고 가면 된다. 가장 혼란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문서 모두를 지우고 가는 것이지만 월급을 받고 한 일이라서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난 내가 만든 서식은 모두 USB에 옮긴 다음 바로 삭제 조치를 했다. 사장을 따라 나갔던 김 팀장이 내려온 것은 10분 정도 뒤였고 다행히 내가 서식 파일을 지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과장, 이러는 법이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들었다고 바로 짐을 싸? 아니요,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건데요. 옆에서 같이 들으셨잖아요. 세상에,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염대리는 이미 저랑 일한 지 1달도 넘게 지났습니다. 염대리와 민석이에게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습니다. ISO 준비 같은 건 못 가르쳤지만 ISO 인증은 그냥 돈 주고 사서 쓰세요. 여태까지도 그래왔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가서 사장님께 빌자. 응? 무슨 개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팀장의 얼굴은 진심이었다.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정당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컴퓨터를 모두 정리한 뒤 박스를 하나 꺼내서 사무실에 내 짐을 싸고 있었는데 이번엔 부장이 왔다. 이 과장, 아니 이 부장, 나랑 실장님 대화한 걸 들었던 모양인데 서운하면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지. 그걸 사표로 푸는 경우가 어딨어. 김 부장의 뒤에 민석이가 죄인처럼 서 있었다. 확실히 부장과 팀장은 내 필요성에 대해선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사장님 성격상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설득하려면 저보다는 사장님 쪽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장님이 설득돼도 전 전혀 생각이 없지만요. 이 과장, 1억이야? 염대리와 민석이를 잘 교육시켜 쓰든 아니면 다시 사람을 뽑아서 사무를 맡기든 제게 했던 방식 그대로 사람을 써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좋지 않은 말 서로 늘어나 봐야 서로 상처니까요. 전 사장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장에게 모든 결정을 미루는 내 대응에 부장도 팀장도 날 잡지 못했다. 일을 시작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표를 쓴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꼭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버티며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야간 조인 타군이 잠도 자지 않고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타군, 이 냉장고는 일단 옮길 때까지는 네가 써. 내가 너 주고 가는 거야. 과장님,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응, 허락 받아냈어.
그런데 한 달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은 있다가 와. 알았어요. 그거 물어보고 자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를 찾는 사람은 많았다. 캐리어를 다 싸고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2층에서 방경주가 내려왔다. 과장님, 저만 놓고 가는 건 아니죠? 명래에게 다 들었어요. 다 데려가기로 했다면서요. 나는요? 그렇지 않아도 사장실 옆에 있으면서 비서도 아닌데 매번 비서같이 커피 타는 게 징글징글하다며 나마저 없는 회사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방경주의 말에 이주임이 생각났다. 이주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기왕에 옮길 거면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한 이주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방경주를 심는 편이 나았다. 난 호구가 아니었다. 성질이 고분고분한 사람도 아니다. 그동안은 그저 옮기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한번 칼을 뽑아 들었으면 휘둘러야 한다.